사무실을 곧 있으면 새로 이사를 하잖아. 예.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근데 인테리어비가 비싸. 많이 비싸. 건물은 큰데 인테리어비가 커서 많이 들어가. 비싸.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내가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식의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할 것인가, 비용은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와는 반대로 나는 6층에서 사는데 15층에서 살고 싶어. 근데 건물은 6층밖에 안 돼. 근데 15층에 살고 싶어. 그거는 내 희망사항이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자 해서 바꿀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그지? 건물이 6층인데 어떻게 15층에 살아? 대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잘 구분 지어야 돼. 저번 주에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잖아. 예. 종합지수가 떨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 매매를 해.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코스피 코스닥아 반등 나와라. 제발 올라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그런다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 뜻대로 상승이 나와줄까? 어림도 없다. 아니겠지. 근데 형의 기도가 먹혔어. Give me your attention, baby. 지수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운빨이라고. 근데 이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마치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매매를 하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수익이 날 수가 없고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상승할 때는 어쩔 수 없어. 상승할 때는 누구나 다 좋아. 왜? 시장이 상승한다는 말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그냥 올라가는 섹터 잡아서 수익 내면 편해. 근데 문제는 하락이 시장에 찾아왔을 때야.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언제 365일 내내 상승장만 기다리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언제든지 하락장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제 작년에 주식을 시작한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에 입문한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창 시장이 좋을 때만 지금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영향으로 올라간 건데 마치 내가 주식을 잘해서 수익을 난 것 같다. 아, 이거 주식 정말 쉽네? 뭐 그냥 내가 사는 것마다 올라가 라는 자만심과 잘못된 거에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락장을 겪고 하락장이 처음 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멘붕 상태에 와버린다고. 주식을 접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접어. 특히나 작년에 한 해 2020년도에 주식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잖아. 말도 못하게 증가를 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찌됐건 하락장이 언젠가 찾아올 거야.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제 아무리 지수야 올라라 라고 해봤자 지수가 올라가?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면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나의 힘으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플랜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수많은 경제학자들, 뭐 매스미디어들, 인터넷,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유튜버들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걸. 시장에서도 그렇고 나한테도 뭐 질문 많이 들어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러한 대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이 기준점을 알려주게 되면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수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내 계좌에 운용하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언제 어느 순간 커트를 할 것이고 지수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현금화를 시킬 것이며 이러한 세부적인 전략은 내가 짤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지? 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를 걱정을 하고 있어.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럼 그 축구 선수가 내일 만약에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면 나는 훈련 일정을 이렇게 잡고 내일 하루 뭐 아니면 푹 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내일 만약에 비가 오는데 우천 경기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축구화는 우천 경기에 맞춰서 그런 걸 신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짤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주시장도 올라가냐 내려가느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를 미리 플랜을 짜놔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가진 종목들을 지금 현재 봐. 그래서 형이 항상 라이브 방송 때 얘기를 하잖아. 형은 힌트를 주는 사람이야. 힌트를 주고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주는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펜과 도화지를 주면서
자, 사과를 그려 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오더를 주게 되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로 다 달라질 거잖아. 각자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공통된 주제, 사과라는 주제를 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사과 비스무리한 것들은 나올 수가 있다고. 이해가? 형은 그런 거를 잡아주는 사람이야.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됐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큰 지수는 1차로 잡아야 되는 거는 코스피가 3000, 그 다음에 코스닥이 930이고 2차로 잡아야 되는 거는 코스피가 2900, 그 다음에 코스닥이 920선, 900선 정도. 그걸 잡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만약에 1차 지지선 라인이 무너졌을 때 내가 가진 보유 종목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 20%를 확보를 해야 돼. 근데 그 계좌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팔지, 뭘 팔아서 현금화를 시킬지는 각자의 능력이라는 거지. 근데 그 종목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옛날에 내 영상 보면 나와 있긴 해. 그것도 어느 정도 힌트를 줬어. 자, 그리고 1차 지지선이 깨지고 지수가 다시 올라와, 상승이 나와. 그러면 보유 종목이 현재 80%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1차 지지선이 깨졌어. 2차 지지선까지 또 깨져. 2차 지지선 깨지게 되면 또 대비책을 마련해야잖아. 2차 지지선이 깨게 되면 또 내가 가진 보유 종목 중에서 30%는 팔아서 현금을 또 확보를 하는 거야. 2차 지지선까지 깨졌을 때 보유해야 될 현금과 주식의 비중 각각 50대 50으로 비중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이제 형이 말하는 매매의 전략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매매의 전략을 말해주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계좌를 관리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는 거지. 용재형, 지수가 떨어져서 형 말대로 현금화를 시키려고 종목들을 봤는데 종목들을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방송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형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다 똑같을까? 아니겠지. 다 달라. 갖고 있는 종목도 다 다를 거고 수익률과 손익률도 다 다를 거고. 그래서 형이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야. 대신 큰 그림을 잡아준다 그런다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계좌가 깨졌을 때, 지지선이 깨졌을 때 현금화를 시켜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손실이 작은 종목들. 이거를 팔아도 내 계좌에 큰 타격을 안 미칠 종목들. 왜 이런 것들을 먼저 팔아야 되는 줄 알아? 형,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은 더 지수가 좋은 장에서 버티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 계좌에서 지금 가장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거는 저 밑에 나에게 손실률을 크게 안겨다주는 종목이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이 리스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조치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이 되는 리스크 종목을 낮춰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 수익이 나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얘네들을 밑에서 다시 잡는 수밖에 없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내가 팔아야 될 종목들을 할 때. 형, 갖고 있는 5종목이 전부 다 손실이어서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주식을 하지 마. 이 좋은 상승장 속에서 종목들이 죄다 마이너스여서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지. 공부를 더 하고 해야지. 근데 뭐 현 상태가 그 정도의 상태로 들어왔다 그런다면 종목들이 A도 마이너스 20%, B도 마이너스 20%, C도 마이너스 20%, D도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20%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모든 종목을 동등하게 빼는 거야. 20%잖아. 그럼 한 종목당 5%씩 다 빼는 거야. 왜? 내가 가진 모든 종목들 중에서 뭐가 상승이 나올지는 몰라.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손절을 하려면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가장 꼴배기 싫은 종목을 다 팔아버려. 그러면 꼭 이상하게 팔고 나면 그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 뭔 말인지가. 확률 게임이야 주식은. A, B, C, D, E라는 종목에서 뭐가 먼저 상승이 나오고 뭐가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그러면 확률을 높이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를 커트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빼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놓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진 그나마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먼저 나올 것 같으면 지수가 안 꺾이고 버텨주고 올라오면 거기에서 빼놓은 현금을 가지고 밑에서 물을 타야 되는 거야.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매매 기술이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목만 바라보고 종목가 올라라.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 종목이 오르고 안 내려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 회사가 갑자기 뭐 공시가 터져서 올라가든가 뉴스가 터져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뜻하지 않게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든가 내가 간절하게 그 종목이 올라라 기도 매매를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조치와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구별을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형도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식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을 지어서 뭘 먼저 내가 최선을 해야 되냐. 하락장이 왔을 때 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질문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 네이버한테 물어봐. 유튜버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 질문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나라고 뭐 세상 모든 걸 다 알겠냐? 나도 몰라. 근데 유튜버들이 근다. 주식 유튜버들이 좀 쓸데없는 고집을 좀 부리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주식을 오래 했으면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 방송을 하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어떠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것도 많아. 근데 그거를 내뱉이지 않는다? 내가 그거 난 모르는데 라고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내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같이.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주식에 대한 질문하게 되면 모르면 모른다고 잘 대답을 안 해. 근데 난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든. 야 나랑 어떻게 세상 모든 삼란만상을 다 알겠냐 주식시장에서. 나도 모르는 거 많아. 그래서 형도 맨날 유튜브 쳐다보고 공부하고 21년 하고도 나도 모르는 것들 많아. 항상 모르는 건 배워야 돼. 솔직한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 나도 찾아보고 하지. 자 오늘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존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과감하게 존버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시장아 올라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시장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에 목을 메고 매매를 하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라 간절하게 말을 해봤자 시장이 도와주지 않고 종목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할 것인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떠한 종목을 매도를 할 것인가, 지수가 빠졌을 때 어떠한 종목을 커트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잘 구분지어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제 말이 다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을 맞이해서 또 유튜브 수익금이 좀 쌓인 게 있어서 그걸 또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기부를 갔다 와서 또 영상을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뭐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1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한 대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차근차근 기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뭐 좀 실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항상 좋은 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라이브 방송하니까 꼭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